지금 또 계속 이제 새로운 증거들도 새롭게 우리 언론을 통해서든 여러 입을 통해 정해지고 있는 건데 그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군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전체 계엄의 컨트롤 타워죠. 이분이 윤석열 그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고 조지호 청장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이 또 한겨레 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네. 처음에 본인도 TV 보고 알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네. 국회에서 나왔을 때는 다 TV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근데 이 내용도 그래서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를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 비하폰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비하폰 내역을 예를 들면 내용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네. 그 수발신 내용만 확인을 해도 지금 그림을 훨씬 더 그 풍부하게 그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분도 이미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 사전에 몰랐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전화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이 조지호와의 연락이 중요한 건 어떤 의미냐면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체포를 경찰이 그렇죠.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체포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과 경찰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국회 문제, 국회에서의 의원들 체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황적으로 드러난 거죠.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세상 불쌍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저는 TV 보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깜빡 속을 뻔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네. 야. 군인들이 무슨 연기도 이렇게 잘해. 군수뇌부가 의외로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걸 이번에 어, 뼈저리게 네. 알게 됐죠. 아 진짜 되게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막 얘기했거든요 그때. 네. 연기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분들의 결국 말을 믿고 119 서부지법 이제 법원 폭동이 일어난 건데 보니까 그 법원 폭동이 당일에 우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계획적일 수 있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온 증거들을 통해서 네. 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뭐 4일 전에 답사를 했었다는 정황도 지금 좀 정황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당일의 행적에서 의문이 됐던 거는 뭐냐면 오후 집회 때부터 계속 이제 말하자면 뭐 국민저항권 얘기는 그 전부터인데 사실 오후 집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구출해 와야 된다. 구출해 와야 네, 된다. 근데 그게 그렇죠. 사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게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 침입이 발생하고 이 침입이 발생한 사람들의 지금 그 어떤 출신 그다음에 활동 이런 거를 보면 특정 그러니까 교회와 특정 이제 네트워크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가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직 사건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직 사건까지는 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7층 판사실에 갔던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 구조를 모르면 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방화 시도를 했던 그 맞아요. 지금 막 뒤늦게 검거된 10대 그 학생이 활동했던 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 폭동에 직접 들어갔던 여기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는 교회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뭐 단순히 법원을 때려부신 사람들 다 우리가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네. 다 구속 기소했어. 이게 아니라 이 폭동의 배후가 뭔지를 밝혀 더 타이트하게 수사해야 될 해야 할 그게 이제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바꿔서 만약에 민주노총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난리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건물 벌써 침탈당했죠. 네. 그러니까 주어만 민주노총으로 바꾸면.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디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윤석열 내란 피해자 윤석열이 시작한 못된 버릇인데 정광훈 목사도 들어오자마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공권력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를 체포하려면 체포해봐라. 저는 이 버르장머리를 놓고는 이 공권력의 엄중함을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모의한 정황들은 이미 좀 나오고 있잖아요. DC 인사이드 뭐 그러니까요. 갤러리라든가 이런데 사전에 뭐 법원을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뭐 후문 담장이 났다. 이런 글들이 분명히 뭐 내 키보다 낫다.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경찰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만 건 넘는 글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알았냐는 거죠. 이 글 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느냐. 분명히 이들에게 정보를 준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DC의 그 서부지법 도면도 올라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뒤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것도 그렇죠. 하루 전날 DC 인사이드 국힘 갤러리에서 이야기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도면이라든가 어디가 뭐 담장이 났고
몇 층에 뭐 판사 집무실이 있고 이런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네. 분명히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 그런 글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 아니 그리고 공수처 이제 그 차종하고 차량 번호 그렇죠. 이런 것도 그것까지. 공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네. 거의 뭐 지금 뭐 그때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119에 뭐 그러니까요. 네. 공수처 검사가 뭐 10몇 번을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결국은 지금 이제 체포 이제 윤석열 체포 뒤부터 폭동 시점까지 올라왔던 그 27만여 건을 분석하고 있다는 건데 그 DC 인사이드라는 게 저는 사실은 네네. 온라인 커뮤니티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장원님 좀 어떻게 관찰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저도 이제 뭐 네. 이슈가 있을 때만 들어가지 뭐 늘 자주 가진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일베라는 것도 사실은 DC 인사이드에서 맞아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파생이 생긴 된 게 거예요? 일베고 네. 일베에서 다시 또 파생된 게 펜코 이렇게 맞아요. 계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원조격이죠. 원조격.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특정 허브가 되는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들이 있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어떤 글이 올라온 게시글의 정보값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댓글들이 또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네. 여기서 보면 특정 아이디 그다음에 특정 정보값 계속 어떤 정보를 뿌리는 아이디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아이디들 추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언론 기자 입장에서도 네. 보면서 찾아내는데 지금 27만 건이라고 경찰이 하지만 진짜 금방 찾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요새는 저도 뭐 10년 전에도 게시판 분석도 해보고 취재도 해봤지만 네. 요새는 AI가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데이터만 입력하면 맞아요. 근데 네. 당연히 이제 경찰 사이버팀에도 그런 인력들이 있을 거라서 사실 저는 신속하게 접근하는 네.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본류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 범죄와 연관성 있는 커뮤니티면 방심이나 이런 데서 한 2주 정도라도 폐쇄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심의를 거쳐서 네, 네. 네. 그 국민의힘 당원 갤러리 같은 경우는 당원들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보수층들이 젊은 보수층들이 활동하는 게 fem코였는데 fem코는 반윤 정서가 강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뭉칠 수 있는 곳은 DC 인사이드의 국힘 갤러리밖에 없어요. 오. 근데 여기서 주도적으로 조금 계획이 되고 활동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아니 근데 저는 상황이죠. 이름이 보면 국민의 비대위 갤러리던데 네. 왜 비대위 갤러리입니까 이게? DC에서 그런 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네. 어떤 그 누구죠? 그 정준영 씨 연루된 버닝썬 사건 네. 뭐 이런 것도 뭐 야구 갤러리에서 다 모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갤러리 명칭은 별로 안 중요하다. 갤러리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네. 어떤 게시판에 정보값이 많으냐 초기에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제 모이는 건데 이번에는 뭐 어쨌든 국민의힘 관련된 사안이기 네. 때문에 여기가 이제 허브 게시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경찰이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정광훈 목사 얘기를 했는데 난입 선전성동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얼마나 이제 관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뭐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조사 중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담팀을 네. 구성을 해서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바로, 네, 바로 체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게 뭐냐면 정광원 목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집회들이 사실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네. 근데 그 집회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의 원형 같은 얘기를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에도 여기에 이 정강훈 팀에 이 부정선거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자가 네, 그 군인 출신인데 네. 정보사 출신의 어떤 아 이과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문과 과학자. 네, 네. 그래서 매드 사이언티스트네. 네. 그냥 과학자라고 표현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이거는. 어. 온갖 선거에 부정선거라고 고발을 하는 분입니다. 온갖 선거들을. 그러니까 아 그런 분이 네. 굉장히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부정선거론을 얘기를 해왔어요. 제가 네. 볼 때 100% 대통령 봤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국민저항권을 얘기한 것도 12월 3일 직후부터 국민저항권 얘기를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어지럽고 혼잡한 거에 어떤 원형적 주장을 이미 정강원 세력들이 12월 3일부터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경찰이 그렇다라면 저는 이제 아까 경찰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네. 사전에 이거를 몰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드 팀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위험성들이 감지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서부지법의 폭동이 네. 발생하니까 아 전혀 몰랐네요.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태도. 그 와중에 어쨌든 정강원 목사도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나를 잡으려면 잡아봐. 내가 뭐 나를 어떻게 잡을 건데 뭐 이런 얘기했고 심지어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이 조롱의 정도는 네. 대통령이 말하는 체제 전복 세력이에요. 저는 김한 기자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그 대통령 측과 정광훈 목사 사이에 허브 같은 인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얘기도 들고. 자기네 네. 유튜브에서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에 네. 대한 윤석열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있어서 네. 난 대통령 얘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 난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하고 뭐 대통령실이 돌아가는 걸 속속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저희가 보도한 바 있지만 시민사회 수석실 안에 그치, 여러 있죠.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 중에 소수 종교 무속을 담당하는 비서관까지 맞아, 있었는데 예. 행정관까지 있었는데 사실 여기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없었을까? 그것도 이상하지. 예, 그 김대남 씨의 발언에서도 이미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네. 단추들이 그렇게 하면 대통령실과 여기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동향이라도 파악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생각.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정광훈 씨가 트럼프 네. 취임식 갔다 오고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 열 때. 그러니까 나왔어요. 자기가 뭐라고 공항에서 그거는 기자회견을 해요? 이미 그때 그 전에 전광훈 전단팀을 꾸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경찰에서.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이미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체포를 했죠. 근데 그걸 기자회견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 경찰이 아직까지도 멈칫하는 게 있다. 왜 멈칫할까? 당연히 경찰은 대통령실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지금 뭐 직무가 정지되긴 했습니다만 정지되기 전에 용산의 대통령실과 정광훈 씨 사이에 모종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경찰이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그 네트워크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멈칫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당장 인천공항에서 체포를 했죠. 저 기자회견 여는데 인천공항 경찰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에도 경찰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나와 있죠. 물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거기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이거 이렇게 기자회견하기 왜 내버려 두냐. 다양성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물론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거기에 모여서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꽤 많은 엄청 숫자가 많이 지지자들이 맞아요. 네. 와가지고 거기서 그 공항에서 환호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이제 뭐 새 보여주기 차원도 있겠지만 그렇죠. 혹시 모를 뭐 경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맞아요. 다 끌어모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떤 제가 봤을 때 경찰 안에도 정광훈 쪽도 프락지 같은 게 혹시나, 있을 수도 예, 있다. 예. 혹시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정광훈 집회에 안 나가보셨죠 한 번도? 저는 그 거기 나가기가 서부지법 쉽지 않습니다. 서부지법 그 난동 앞을 부리는 지나치는 날 그 앞을 그날에, 지나치면서 예. 저는 좀 살짝 보긴 했습니다. 정광훈 집회 나가 보면 어. 영화 막 OTT 시리즈 지옥 이런 데서 단체 사람들이 집회하는 거 보면 아 뭐 실제 집회 저렇게 안 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렇게 해요. 맞아요. 예, 집회를 그렇게 해. 딱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너무 무섭더라고. 저도 뭐 집회에 잔뼈가 있는데 가보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구나. 굉장히 충격적이고 거기 집회에서 하는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네.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진보단체에서 그런 수위의 발언을 하면 다 잡아갑니다. 그렇죠. 아니 구체적으로 좀 이게 소개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들은 네, 거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죽인다. 종교 집회에서 네. 누굴 죽인다고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세상의 네. 사랑을 널리 퍼치고 네. 하나님의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은혜, 우리가, 예. 뭐 이런 것들 논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죽음을 얘기하고 그건 거기 기본이야. 거기서 특별한 점은 죽음의 방식을 논합니다. 어떻게 죽일 그래요? 것인가. 어떻게 죽일 것까지? 뭐 찢어 죽여야 된다. 뭐 그냥 죽이면 때려 안 죽여, 된다. 태워 방어해야 죽여. 한다. 이거하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평가가 다 미쳤다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특정 정치 뭐 특정 정치인 다 미쳤다. 네. 미친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쭉 부릅니다. 미친 사람 명단을. 구체적으로 예. 나도 네. 이걸 느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일반적인 집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탐욕훼손 걸리죠. 당연하지. 네. 근본이다. 네, 공연성도 있네 심지어. 네, 예. 그 수위가 아니고 죽인다. 죽이는 것도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하고 말 끝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 후원하라 그래요. 후원금을 받아야지 네. 집행에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 후원하라고 하고 네. 그리고 연설이 끝날 때마다 구호가 뭔지 압니까? 뭐예요? 충성이에요. 아까 문상호도 충성이었는데. 네, 떼창처럼 충성을 외쳐요. 그러니까 기괴해요. 변종이다 완전히. 네. 이런이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보면 굉장히 분노를 자극하고 혐오를 네. 자극해서 그거를 그 원동력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말로써 그런 분노를 계속 유지시키는 건 힘들잖아. 결국은 마지막에는 행동이 수반이 돼야 돼. 그렇지. 예.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부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시키던가 뭐 집단 자살이나 아니면 테러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항상 사이비 종교 집단의 말로는 비슷해요. 근데 이 정광훈 집회 성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그
그 귀국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갔던 부분은 통역은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보니까 항상 해요. 레이디스 앤 젠틀 왜 하는 거야? 전강훈 도대체? 집회에서 제가 가장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그 통역 담당이라고 보거든요. 모자로 얼굴 가리면서 쫙 나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속사포처럼 하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아니 저걸 통역을 어떻게 해. 해서 순간 번역을 하지? 영어품도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잘 들려. 그러니까 이 발성이 대단하시더라고 보니까. 아니 근데 진짜 Ladies and gentlemen. 왜 하냐고 도대체 통역을 그게 네. 아마 뭐 내부적인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 교포들이라든지 네. 많이 보고 정광훈이 목사가 이번에 미국에 갔던 것도 아마 그런 쪽의 초청, 그런 계열의 초청이었을 것 같은데. 활동을 상을 알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우파들과의 연계 뭐 이런 네. 거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이걸 집회 참가자들한테도 과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미국과의 친화도를 그런 식으로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성적이도 드는데. 아니, 정작 본인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쪽에서 통역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김한 기자님이 또 반드시 출연할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 한겨레 신문이 새 소식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뭐 그 2022년 6월 재보선 공천 발표 2주 전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이제 공천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함성득 교수가 굉장히 저희가 취재 초기부터 전화하면 처음에 명태균 누군지 모른다. 나는 윤석열 김건희를 만난 적이 몇 번 안 된다.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살 뿐이라 내가 네. 너무 큰 오해를 받고 있다. 절대 내 이름이 기사에 나가면 안 된다. 막 진짠가? 이 양반은 그러니까, 알려진 바와는. 네. 근데 이때 보면 함성득 교수한테 계속 명이 약간 징징거리는 것 같잖아요. 맞아. 네, 이거를 더 실력자로 보이잖아 지금. 예. 이거를 해줘. 이게 내가 형수한테 이렇게 문자를 예. 보냈어. 뭐 형수라는 표현도 뭐 김건희 여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뭐 가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형수에게 보낸 문자. 그러니까 네. 예.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함성득 교수한테 2주 전부터 그거를 보냈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보도했던 거지만 5월 2일 날 이미 김건희가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네.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4월 말경에 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다량의 문자를 발송했던 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윤상현 공관위가를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함성득 교수가 한 건지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다른 누군가가 했는지 4월 말부터 5월 2일 사이에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고 네. 5월 2일에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듣고 보고를 받고 명에게 이거 선물이야 명 박사에게 주는 선물이야라는 문자를 사실 통보해 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네. 후에 5월 1일부터 9일까지 상황이 또 좀 또 다이나믹했던 왔다 갔다 건데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5월 명태균의 1차 로비는 5월 2일 날 일단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5월 10일이 이제 공천 확정일이고 그로부터 한 2주 전쯤 되니까 4월 28일에 함성득 교수에게 명태균 씨가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면서 보낸 내용인 것인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그 충성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 공천을 주라고 해달라. 제 마지막 소원.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라고 해주세요. 결국 이 얘기는 윤상현 의원이 끝없이 부정하고 있지만 그가 또 여기 한번 불법 공천의 키맨으로 제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부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윤상현 이거는 수사가 되면 윤상현 위원장이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 때문에 지금 이 명태균이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여기엔 누가 있습니까 원래? 윤한홍이라고 하는 찐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과 이때까지만 해도 명태균과 윤한홍이 뭔가 아직까지는 경쟁적 관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윤한홍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 당연히 맞죠. 근데 명태균이 그거를 뒤엎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 윗선인 김건희에게 선을 댔던 거거든요. 그럼 이 관계에서 윤상현은 어떤 겁니까? 윤한홍은 현역이고 그러면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윤한홍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그 관계를 당내 역학관계로는 엎을 수가 없으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해서 엎어달라 이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게 성공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성공을 했던 거는 결국엔 김영선이 거기가 그 윤한홍의 영향력이 미칠 수, 그러니까 윤한홍이 그냥 하면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전혀 뜬금없는 이 지역 연고라고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네. 낙하산인 김영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 당시에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무슨 관계도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그거죠. 위법적인 상황인 아니,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게 뭔가 그 문자 메시지에 김영선 공천이라는 게 그 명태균 게이트에 응축된 정의가 있는 것 같은 게 한겨레 신문이 공개한 그 문자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에게 윤상현 의원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다. 김영선 의원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공관위원장 앉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니 황망하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네.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도와줄 때 김영선만 도와달라는 게 제 요구 조건이었다. 사모님 도와달라.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의 어떤 사기꾼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문자인데 뭐냐면 저는 이거는 맞는 문장일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상현을 추천한 게 명태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는 맞는 문장이라고 명태균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 윤상현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저희가 앞에 뭐 외교부 장관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윤상현이 뭔가 굉장히 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의 핵심이 뭐냐면 윤상현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번 추천을 해왔다는 걸. 근데 명태균이 얼굴을 바꿨다는 거고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도와줄 때 김영선만 공천 달라는 게 제 요구 조건이었다. 아 이거가 요구 조건이 단일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이 국면에서 명태균이 김영선을 꼭 해줘 이거를 강조한 거지. 사실 그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처음부터 김영선을 거기에 공천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여러 명들이 또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고 공천에서는 그러니까 5월 9일 6명만 공천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공천에서는 김영선이 그거였지만 그때 지방선거 공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부탁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야. 요 공천에서는 근데 요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여기 김영선에 매달렸던 게 자기 핵심적인 네. 자금줄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윤한홍이 그때 워낙 셌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트라이를 했던 네. 거죠. 이제 피의자 윤석열 기소됐습니다. 네. 됐기 때문에 재판으로가 일단락이 됐는데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심각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이제 헌재의 탄핵 결정과 관련된 그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명태균 수사 창원지검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마 김한 기자가 그때 되게 바빠질 것 같아요. 막 이제 움직일 거고 심판이 나와도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윤석열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이렇게 목을 매나 기본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전광화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힘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저는 좀 명태균 파문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은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파문에 휩싸일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상당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헌재에서 탄핵 결정과 관련된 어떤 인용이라든가 이런 네.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국힘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조기 대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기 대선과 함께 저는 만만치 않게 명태균 파문이 네. 아마 이게 전국의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니 높아요. 아닌 게 아니라 명태균 변호인이 이제 지난주에 보면 확 불어버리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갈 거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황이 지지부진하지? 왜 이렇게 됐는데 막 지지율은 다 이렇게 나오고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데 수사 시작되면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이 두 가지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이랑 내란 특검. 자, 김건희 특검은 어떤 겁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정치인 10여 명 이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다 여기 지금 일단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증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수사를 시작할 때와 지금이랑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수사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란 특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12월 3일 10시 반 이후에 추경호가 문자를 받고 의원들이 모이고 뭐하고 네. 그 전에 모의하고 뭐하고 이런 관계에서 연루자가 있었다. 국힘의 누군가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정당 해산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네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미래 자산과 현재 자산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렇게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손절하지 않는 척하면서 이미 내적으로는 다 손절했으면서 그렇죠. 이 두 개를 맡고 있는 건데 근데 김건희 특검이 출발하든 출발하지 않던 명태균 수사는 이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면 확장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명태균 파문이 이제 확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 초반에 얘기했던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참모진들에 대해서 연루 그것도 아마 수사를 물결을 탈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이제 다 수사 대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 재판 과정에서 얘기 나올 거고 쉽지 않아요 이거. 네. 창원에서 출발한 이 명태균 열차
네. 너무 늦게 오니까 대통령이 내란 열차에 먼저 타셨어요. 근데 KTX 아직 탔어. 근데 오, 아직 네. 용산에 사모님이 계시니까 태우러 가야죠. 아직 탈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많아. 많아. 대표적으로 사모님이 아직 타셔야 네. 되니까. 네.